여러분, 태국 여행 중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인식당에서 끔찍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여행객들은 그저 한 끼 식사를 하러 갔다가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수건을 요청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무시와 모욕, 그리고 폭행이었습니다. 태국 A식당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 손님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따귀를 날린 식당 주인의 충격적인 행태. 자신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인장의 황당한 주장. 그리고 반말에 대한 대가로 돌아온 폭행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테이블로 가보자. 순식간에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 그 끝에서 손님을 향해 내뱉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XX년.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폭행 사건입니다. 여행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지금부터 태국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태국 여행 중 한국인들이 겪는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일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관광 산업 속에서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저는 리나라고 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관광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방콕의 중심지인 카오산로드입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이 관광지는 항상 활기가 넘치며 태국의 문화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죠. 거리에는 상인들이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사람들은 저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길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제가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저는 많은 기대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관광 경찰로서 외국인들이 태국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표였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며 태국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금 깨닫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가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며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죠. 그 사건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고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했습니다. 몇 주 전 무더운 태국의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카오산로드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관광객들은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며 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고 상인들은 기념품을 팔거나 가게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리를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매일같이 순찰을 도는 지역이었기에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러나 그날 예상치 못한 무전이 울렸습니다. 카오산로드 근처 식당에서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종종 관광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심각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두 그룹의 관광객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죠. 그들은 식당 안에서 거의 몸싸움 직전까지 가 있었고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매우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주인도 어찌할 바를 몰라 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식당에 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태국의 관광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해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원을 강조하며 음식을 먼저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왔으니 먼저 음식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태도였죠. 식당 주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단체였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한국인들이 먼저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음식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왔고 음식을 기다린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국인들이 먼저 음식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한 한국인 관광객이 식당 주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문했는데 왜 중국인들이 먼저 음식을 받는 건가요? 한국인들은 최대한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는 중국과 친한 태국이야. 너희 한국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매우 크고 거칠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국인 관광객들은 더 큰 소리로 한국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고 한국인들은 당황스러워하며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즉시 개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 경찰들과 함께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복잡해졌고 양측의 감정은 격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양측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감정적으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상관이 나서더니 중국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번 사건에서 명백히 잘못한 쪽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관은 중국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상관은 한국인들에게 다가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소지품을 꺼내고 몸수색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나 황당해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이제는 경찰에게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한국인들은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했지만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날 사건이 끝난 후 상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분명히 잘못한 쪽은 중국인들이었는데 왜 그들에게 사과하셨죠? 상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문제가 생기면 안 돼. 그들은 태국에서 돈을 많이 쓰는 고객들이거든. 상부에서도 그들과의 마찰을 피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한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을 도울 수 없는 경찰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사건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태국을 방문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여전히 태국과 한국이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저처럼 한국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가 계속된다면 한국인들은 더 이상 태국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양국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태국의 시스템과 경제적 구조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국과 한국이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국과 한국이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태국 여행 중 꼭 알아야 할 12가지 사고 방지법은 태국을 여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현지의 법이나 규제를 모르면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드린 12가지 방지법을 짧게 정리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배와 술 반입 제한합니다. 태국 입국 시 담배는 1인 1보루, 술은 1인 1병만 가능합니다. 전자담배는 아예 금지되니 소지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마약법입니다. 태국의 마약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하니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왕실 비하 발언 금지입니다. 태국에서는 왕실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태국 화폐 훼손이 심각한 범죄입니다. 절대 왕실과 관련된 언급을 삼가세요. 네 번째, 비자 규정 준수입니다.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비자 날짜는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입국 도장의 날짜를 꼭 확인하고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다섯 번째, 법적 음주 연령입니다. 태국의 음주 및 흡연 가능 연령은 20세입니다.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면 본인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흡연 규정입니다. 태국은 흡연이 허용된 장소 외에서 흡연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0만 바트 약 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흡연 구역을 꼭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사진 촬영 규제입니다. 일부 사원, 예배 장소, 군사시설 등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사진을 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덟 번째, 드론 사용 허가 받기입니다. 태국에서 드론을 사용하려면 관련 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니 미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아홉 번째, 도박 금지입니다. 태국에서는 경마와 복권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도박이 불법입니다. 온라인 베팅이나 카지노 관련 활동도 절대 피하세요. 열 번째, 쓰레기 투기 금지입니다. 태국의 해변과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10만 바트 약 400만 원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꼭 지정된 장소에 버리세요. 11번째, 불법 채취 금지입니다. 해양생물, 산호, 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2번째, 여권 보관 및 사용하기입니다. 여권을 항상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숙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권 사본을 휴대하세요. 여권을 요구하는 업체는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이 12가지 규칙을 준수한다면 태국 여행 중 불필요한 사고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현지 법과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여행을 망칠 필요는 없으니까요. 태국은 아름다운 관광지이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와는 다른 법과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국 여행 중 모르면 당하는 12가지 방지법에 대한 영상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태국 여행을 가신다면 안전한 여행하세요.